반갑습니다. 한나끝 최유신 선생님입니다. 2024년 수능을 준비했던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은 수능 치기 4일 전입니다. 지금 월요일 11월 11일 학생들이 말하는 빼빼로 데이라고 하는 그날인데, 지금 이 영상은 제 수업을 이렇게 고맙게도 온라인, 오프라인에 마감시켜 주셨던 모든 학생들한테 이게 수능, 작년 수능 9월, 6월 순서는 그렇습니다. 9월, 6월 수능 이 순서로 돼 있는데 얼마나 비슷하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예비 고3 수험생들 지구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지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이제 14일날 시험을 보면은 얼마나 또 비슷하게 나왔는지 별밤 차이가 없겠지만 확실히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9월에 1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연원이고 건열 문제죠. 근데 이 단원이 얼마나 또 비슷하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6월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것도 점이 측리 건열 문제잖아요. 지금 이거는 또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점이 측리, 사측리. 어쨌든 지금 이게 그 연원이니까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그쵸? 이게 계속 1번 내지 2번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2번, 이 9월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플룸 이론도 한번 보세요. 이게 2023년 수능부터 해서 모의고사에 각광받던 문제인데,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유형이죠. 근데 이제 6월하고 작년 수능에는 요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었죠. 이게 지금 뭡니까? 해령, 변원단층, 해구, 발선 단계니, 어디로 섭입하니,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 마감의 생성 조건 보면은 원래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 물을 포함하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는 황암질 마그마. 그래서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 물을 포함하는 현무암질 마그마, 온도가 데워진 황암질 마그마. 요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그림 봐보세요. 수능에도 그런 그림이죠. 보입니까? 그쵸? 그런데 이거를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었거든요. 요거 뭡니까, 여기? 여기가 지금 10점이거든요. 여기는 베니오포드의 근방인데, 지금 보면은 물이 공급됐다. 물을 포함하는 현무암질 마감하고, 온도가 증가된 화감질 마감화를 말하는 거고,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감화를 말하는 거니까 세계지도하고 해서 조금 꼬았죠. 이게 수능하고 6월은 그렇게 나오다가 9월 평가로 이렇게 나왔으면 올해 수능 문제는 이런 비슷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습니다. 얼마나 세련되게 내는지.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론을 똑같이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4번에 이게 보면은 음양측시법 통해서 가장 오래 걸린 이게 해고인, 가장 일반적인 문제죠. 그치?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건데,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제 여기가 그전에는 시험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류기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정설, 한구조론 해갖고 그게 그 대용을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음양측시법 통해서 해양적 확정설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장 깊은 데가 해구인 거고, 얕은 데가 이제 해령일 텐데,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해영제 확장설에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내가 애들 설명할 때 정자극기 때는 여기가 북쪽이고, 역자극기 때는 물론 여기가 남쪽이니까 여기가 북쪽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냈던, 요런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TS도라고 그러거든요. 온도가 일정하면은 우리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할 때 이제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온도 변화가 심하고 온도 변화가 뭐 덜 심하고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물어보는 여기 써 있죠. 여기 2월, 10월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이게 TS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6월에는 전등을 켰습니다. 온도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켰어요. 혼합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를 TS도로 내든 실험으로 내든 보입니까? 얘도 지금 이제 그 그림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심층순환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메뉴에 있는 게 뭡니까?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하고 연계된 이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 한 두 가지 형태 중에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이제 대기의 순환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가 온대성 저기야 태풍이 나오거든요. 근데 봐봐. 얘들아. 수능에서는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 그림도 조금 이제 까다롭게 들어갔는데, 6월 평가원에는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가지고 따진 건데, 9월 평가 문제는 아예 남남서까지 굉장히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좀 더 자세히 하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대기의 순환에서 요거 말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또 있다고. 태풍입니다. 태풍. 7번이 아니라 8번으로 나왔겠네요. 보이죠? 8번. 태풍. 쭉 지나간 게 나왔죠? 그럼 6월에 나왔을까요? 6월에도 나왔습니다. 똑같이. 수능에도 나왔을까요? 수능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보면. 그쵸? 수능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태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반응. 내가 애들 외울 때 위험시 이야기하고 위험할 때는 위험할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위험할 때 시계방향. 그러니까 시계방향 오른쪽은 더 피해가 심각하다. 이 나왔던 부분. 그쵸? 그리고 또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야? 수중에 의한 잠재적인 열이니까 상륙하면은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리고 온대성 저기압하고 태풍에서 이제 구름을 볼 때 보면은 얘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했는지 적외선 영역에서 했는지 이게 공부의 관건이죠. 지금 이 영상 지금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수업 들었던 학생들한테 올릴 거고 그리고 내년에 공부하는 학생한테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외 영상이나 가시광선 영역에서 어떻게 따지는지 태풍에서 어떻게 따지는지 자, 그리고 이제 7번은 이제 1단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서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외웠죠.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우리가 누대부터 들어갑니다. 시원하다!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현생누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말하는 거고, 가장 원생대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끌었고, 그 다음에 원생 누대에서 광합성에 대해서 이제 생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고생대는 5.4학년, 그 다음에 중생대 2.5학년, 신생 0.66, 6,600만 년 해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자, 고생대 산필가프,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시조새, 신생대 화폐성 네모드 이렇게 해서 표준화석 가지고 이제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 다음에 고생대에서 번성했던 동물부터 먼저 갈까요? 어류나 양서류가 번성했고 중생대는 파충류, 신생대는 포유류가 번성했는데 파충류가 중생대에 번성하니까 고생대 말에 출현했고 포유류가 신생대에 번성하니까 중생대 말에 번성했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 식물은 그 고생대, 우리가 석탄이 뭐가 이렇게 매몰돼서 된 겁니까? 양치식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학생들 공부시킬 때 캄 오실 때 캄보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캄오실, 실루리아기, 대봉기, 그 다음에 석탄 페룸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트집 잡는 쥐가 백색이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 다음에 팔레오기, 네오기 해가지고 신생대 이렇게 외우거든요. 어쨌든 식물은 뭡니까? 식물은 고생대 때 양치식물,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입니다. 그럼 거시식물은 언제 출현할까? 고생대 말. 그러면 신생대는 속시식물, 속시식물은 언제 출현할까? 중생대 말.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거든요. 노디니아의 형성. 노디니아는 우리가 그 지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판계가 있죠. 판계. 그게 중생대 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거 말고 로디니아도 우리가 시원하다 할 때 원생두대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럼 대서양의 확정은 언제일까요? 이거 판계화 때문에 이제 그 뭉쳐있다가 퍼지면서 생기는 거죠. 대서양의 확정. 속시식물의 초는 중생대 말일 거고 중생대 초, 중생대 메모도 멸종, 신생대 이렇게 해서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아니라 이런 식으로 9월에 꼬았죠. 그럼 이게 보면은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삼엽충 필석, 그 다음에 공룡 아모나이트 해가지고 보면은 백악기, 오르도비스기, 팔레오기죠. 오르도비스기가 고생대고 백악기가 중생대고 팔레오기가 신생대니까 뭐 이게 고생대 내용이고 중생대 내용이고 신생대 내용 합해서 속시식물의 내용이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6월 문제인데 9월은 더 꼬았습니다. 수능은 이 그림에서 이렇게 멸종이 언제 됐는지 그 그림을 가지고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멸종 시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과의 수. 그렇죠? 얘 지금 보면은 여기 한 2억 5천 년 정도 되겠네요. 고생대 말인데 이게 판계화 때 가장 많이 멸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공부를 할 때 막 그 암기식으로만 아니라 지금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익혀야 됩니다. 자, 9번. 요번에 9월 달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질량과 광도학형 생명가능지 지금 월다해 갖고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더 꼬았습니다. 요번 9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하면 보통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푸는데 받는 복사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1을 받는 게 4를 받는 게 있어. 내가 애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구가 받는 복사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만약에 25도라고 생각할 때 요거는 100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받으면은 못 살겠죠. 그쵸? 지구하고 비슷한 여기에서 살 수 있는데 광도가 만약에 4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게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지구에서 지구가 받는 복사 에너지가 1이야. 그러면 1일 때 광도, 1광도일 때 받는 놈과 4광도일 때 받는 놈이 1이면 얘가 더 멀리 있어야 되겠죠. 그치? 우리가 질량과 광도가 크면 택만 강지는 더 머니까. 이런 걸 비교하는 문제. 까다롭죠. 10번. 항상 문제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보세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타원어나 나선어나 불규칙어나 갖고 시험 문제 냈는데 이게 박스로 냈던 거. 이게 옛날 지구학토에서 많이 나오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그림으로 냈어요. 우리가 타원어나가 늙은 별이고 나선어나가 젊은 별이니까 나선어는 계속 생성되고 있는 타원어는 여기에 된 이 그림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게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 뭘 갖고 합니까? 여기 지금 쾌기사 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지금 방출선이 파장이 더 길어진다는 거는 후퇴 속도가 더 멀고 우리가 이 쾌기사에 대한 설명이 파장이 더 길어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보면은 어떤 해양이 대기가 어떤 게 더 수송량이 높은지를 뭐 그림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문제고 여기 보면은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는 우리가
북반부에서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랄리아 해류, 남극순환류, 페루 해류,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여기 지금 6월 문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반부, 북반부 쪽이 아니라 아메리카 쪽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멕시코를 타고 있는 멕시코 마일류, 북대서양 해류, 이게 브라질 해류, 여기까지 이제 시험 문제를 나오기 시작하죠. 그쵸? 조금 더 확장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헤들리 순환, 우리가 이제 일반 순환, 헤들리 패럴, 극순환에서 이제 바람의 방향,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류, 그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 뭐 이건 익숙한데, 이렇게 대서역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건 오히려 평이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9월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엘니뇨 라니냐는 거의 매년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요 문제도 한 12문제 정도 이렇게 똑같이 풀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엘니뇨랑 라니냐는, 우리가 원래 이제 북반부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북동무역풍이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부는데,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와가 서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다 보니까 서쪽이 뭐가 되냐면은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밑에는 연안 용성이 올라와서 동쪽은 날씨가 좋고 이런 현상인데 엘니뇨는 그 붕이 약해요. 그래서 서태평양까지 못 가고 중앙으로 이제 쏠리게 되니까 중앙태평양의 날씨가 흐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서태평양은 오히려 날씨가 맑아지고 동태평양은 원래 맑아야 되는데 얘가 조금 흐려지는 이런 현상이 엘니뇨고, 라니냐는 더 센 거야, 더 센 거. 서태평양은 더 흐리고 동태평양은 더 맑아지는데 연안용성을까 온도가 차가워지는 이런 현상의 문제가 가지고 수온, 약층의 높이, 등수온선의 높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12, 15, 17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 빅뱅 우주론 뒤쪽 부분이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팽창 속도 1보다 크면 계속 팽창되고 있는데 팽창 속도는 좀 더 느려지겠지만 그런 문제들. 요 그림도 굉장히 좀 처음 봤던 그림이긴 한데 자, 좀 요 뒤쪽 걸 좀 잘 봐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14번 여기 그 2단원의 끝쪽이죠. 우리가 그 지구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제 26,000년, 그 13,000년 주기로 해서 이제 지구의 축이 바뀝니다. 자전축이. 여기에 딱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언제가 겨울이고 언제가 여름인지, 그 다음에 20일이 커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전축의 경사의 크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봐보세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쵸? 이건 또 이제 그림하고 연계돼. 이게 수능 문제고, 이게 6월 문제고, 이게 9월 문제거든요. 그럼 항상 나오는 형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지자기 복강 문제. 수능 특강의 문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근데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이게 9월 문제인데 수능 문제만 풀 줄 알면 봐보세요. 이게 수능 문제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어디에 분리되고 하는 고지자기 문제. 이것도 한 기출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거 연습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6월이고 6월은 아예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쉬웠고 6월에는 위아래 움직이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학생들은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웬만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주계열성에서 거성에서 이제 백석여성으로 하는 그 일생, 태호하고 진유하기 비슷한 애들의 일생 중에서 주계열성이 이제 타겟이 되는데
그때 이제 질량이 2배 이상이 됐을 때는 대류핵 복사층. 그 다음에 질량이 2배 이하가 됐을 때 핵하고, 태양하고 비슷한 핵 복사층 대류층 할 때 요걸 가지고 보통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데 요걸 따지는 문제. 좀 까다로웠죠. 9월이. 자, 그 다음에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그 17번으로 나왔던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암흑 에너지 문제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밀도가 달라질 때 지금 이게 계산해 보면 현재가 제가 애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게 암흑 에너지의 현재 그 밀도가 68.3이거든요. 그거보다 작으면 현재보다 좀 덜 됐을 거고 그보다 많은 미래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주의 크기가 1일 때하고 0.5일 때 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지면은 밀도는 그만큼 커지게 되는 이런 현상. 2분의 1로 작아지면은 밀도가 2분의 1로 작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하고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이게 지금 8분의 1이 되면 이게 8배가 돼야 되는 이런 현상 가지고 까다롭게 문제를 냈었어요. 그리고 자 보십니까? 이게 6월 문제.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이 문제에서 이게 지금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가지고 요 뒷단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 애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데 지금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게 박스 문제 있죠. 여기 박스형 문제는 람다 맥스는 t분의 a, 비인의 변이 법칙, 그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E 이꼴 시그마 t의 4승,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의 4제곱에 비례한다. 요걸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하던 문제가 3, 4년 전의 문제라면은 최근에 이제 절대 등급 가지고 2년 전까지 나오다가 이제 겉보기 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겉보기. 봐보세요. 겉보기. 얘도 겉보기 등급이 있어요. 수능에도 겉보기 등급이 있습니다. 요 계산하는 문제는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그 광도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2배 멀어지면 2의 제곱분의 1. 뭐 R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거. 그거 가지고 연습. 그리고 요거 연습시킬 때 분수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그 어떤 문제냐면 절대 연령 문제거든요.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6월에 19번. 그 다음에 수능에 11번. 11번은 조금 더 쉽겠지만 반감기라는 문제. 반감기는 한 번 가면 2분의 1, 두 번 가면 2분의 1의 제곱, 세 번 하면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50%, 25%, 12.5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요거 계산해보면 좀 엉성하게 9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어디하고 어디 사이 50에서 25, 25에서 12.5 사이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와 더불어서 뭐 고생대니 중생대니 신생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여기는 단층도 나오고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관입하는 순서. 이것도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보통은 이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별과 공통질량 중심과 시선 방향했을 때 이루는 각의 90, 그게 세타라고 그러면 90 마이너스 세타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 문제 푸는 문제. 지금 일단 6월은 그런 문제가 나왔고 수능에도 그런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 499.990 여기서 움직이는 항상 내가 요거 가르칠 때 별을 기준으로 한다. 별과 행성은 반대편에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가장 짧을 때, 가장 멀 때 그걸 가지고 수능에 19번으로 나왔는데 20번도 그거 문제고 30번은 오히려 요번에 9월 평가 문제는 정말로 좀 너무 까다로웠는데 하나, 둘, 세 개, 120도 정도가 되게 해서 풀었던 문제.
다만 제가 풀어줬을 때 90 마이너스 세타를 가지고 풀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수업을 쭉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국 그 11월 14일 날 수능 문제는 결국 수능 6월, 9월을 기반으로 하되 계산이 좀 더 까다로워지거나 조금 못 봤던 내용을 쑥 던지면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면은 그건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산이 복잡하면은 어디 사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를 좀 신경 쓰면 됩니다. 그간 이 수업 들으면서 어떻게 해왔는지 분석하는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에 그거 복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 대박 터지기 바랍니다.